아파트 보러 가셨을 때 혹시 싱크대 물 틀어보고 변기물만 내려보신 거 아니세요? 제가 오늘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데 꼭 수압을 체크해야 한다고 해서 집을 보러 갔을 때 싱크대 물을 틀어 보기도 하고 화장실 변기를 내려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란다 앞에 가서 밖으로 보이는 조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꼭 집을 보고 나오면 내가 꼭 봐야 할 것을 봤는지가 항상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꼭 내가 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 향, 타입, 사이드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우선 로얄동이 어딘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로얄동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께 여쭤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 이 아파트 단지의 로얄동과 로얄층이 어디냐고 물으면 소장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개 로얄동과 로얄층은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인데요. 내 투자금이 정말 넉넉하다면 당연히 로얄동과 로얄층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꼭 로얄동이 아니라도 층이 좀 더 높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매수를 했던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곳은 앞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리 외벽으로 되어 있고 바로 호수 조망이 보이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앞동을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뒷동을 샀는데 현재 그곳의 분위기를 보면 뒷동도 같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투자금이 넉넉해서 로얄동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그 아파트 단지는 함께 오르기 때문에 비로얄동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향입니다. 향은 거실 창을 기준으로 아파트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보통 가장 선호하는 것이 남향입니다. 남향은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남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에 아파트 단지가 가리고 있는 경우에는 남향이라도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향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아침 일찍 들어와서 오전까지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추울 수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반대로 오후부터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집은 여름에는 덥다는 단점이 있지만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북향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없습니다. 요즘에는 남서향, 남동향처럼 이렇게 혼합된 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향이 좋다. 저 향이 좋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이 타입입니다. 타입에는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습니다. 판상형이라는 것은 일자형으로 배치가 된 구조를 말하는데 거실의 창과 주방의 창이 뚫려 있기 때문에 통풍과 환기가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강 거리가 좁을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워형이라는 것은 두 가구 이상을 탑을 짓듯이 쌓아서 올린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런 타워형의 장점은 좀 더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 특히나 여러 명이 함께 거주를 할 때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방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 경쟁률을 보면 판상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많이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오를 때는 판상형과 타워형에도 격차는 있겠지만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과 비확정이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확장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을 때 확장비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확장이 된 것도 있고 확장이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물이 나올 때 확장이 된 것이 확장이 되지 않은 것보다는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확장한 경우에는 집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밖에서 햇볕이 바로 거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난방비와 냉방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외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베란다 쪽에 결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로가 생기면 그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정말 보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분무기에 락스를 넣어서 항상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로가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비확장이 된 곳들은 집이 확장이 된 곳보다는 좁지만 냉방비와 난방비가 확실히 적게 든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확장이 된 곳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확장이 된 곳을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자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매매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 알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알람 설정은 모바일 버전에서 가능한데요. 그 단지의 내가 매수하고 싶은 단지를 검색을 하고 알람을 해 놓으면 수시로 매매 물건이나 전세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이 되면 알람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이렇게 알람이 왔는데 그게 급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확인을 하고 그 해당 소장님께 연락을 해서 매물을 보고 정말 1억 원 이상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지인에게도 했었는데 지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알람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매가 알람에 뜬 걸 확인하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시세를 더 높게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높게 받게 되면 내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시세를 좀 더 높게 받으려고 하다가 자칫해서 전세를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시세를 조금 낮게 받더라도 전세를 맞추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못 맞춰서 정말 힘든 순간을 겪게 되는 것보다는 내 투자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세를 맞추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를 매수를 할 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2탄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